며칠 전 제 진료실로 67세 김은정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무섭습니다. 화장도 뜨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탄력이 안 살아나요. 하면서 눈가를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단돈 5천 원도 안 되는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조합이었죠. 이거 먼저 바르시고요. 그 다음 바세린을 덧발라주세요. 하고 작은 병 하나와 바세린을 건넸습니다. 그때 김은정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그냥 바세린 아닙니까? 이걸로 주름이 펴진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네, 바세린 맞습니다. 그런데 바세린만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꼭 발라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73세 피부과 전문의 정호진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피부 노화와 주름 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보톡스 시술, 레이저 치료, 고가 화장품의 성분 분석까지 피부에 효과적인 건 직접 써보고 연구하고 환자에게 권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피부는 얇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톡스보다 중요한 게 기초 보습과 재생 순서입니다. 혹시 거울 앞에 서서 눈가 주름을 손으로 당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꺼풀이 축 처져서 인상이 어두워 보이거나 입가 주름 때문에 웃는 얼굴이 자꾸 꺼려지신 적 없으신가요? 이건 단지 피부가 늙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피부 속 수분이 마르고 탄력을 지탱해주는 콜라겐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영양크림을 발라도 속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세린 전에 바르는 이것. 이걸 먼저 발라야만 바세린이 피부를 감싸주면서 속까지 보습과 재생 효과를 끌어올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은 제 병원에서도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고요. 효과가 빠른 분들은 일주일 안에도 눈가가 탱탱해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싼 화장품을 사봤지만 효과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해졌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피부는 순서를 지켜주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건 저 같은 피부과 의사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세린보다 먼저 발라야 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이 순서가 과학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피부는 관리하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돈 5천 원으로 보톡스 못지않은 피부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5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세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순서에 있습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아무런 영양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먼저 바르게 되면 그 이후에 좋은 성분을 아무리 덧발라도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뚜껑을 덮어버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세린 전에 발라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리세린과 비타민 E를 섞은 천연 보습 앰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피부과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재료입니다. 글리세린은 강력한 수분 끌어당김 기능이 있어 우리 피부 속 수분을 외부에서 끌어들이고 잡아두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피부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해주고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피부가 산화되고 염증이 반복되며 탄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E는 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1:1 비율로 섞어 얼굴에 얇게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면 피부가 이중으로 보호막을 가지게 됩니다. 속에서는 비타민 E와 글리세린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겉에서는 바세린이 그것을 꽉 잡아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 순서입니다. 비타민 E 오일만 바르고 끝내거나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가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마지막 단계에서 밀봉 역할로 써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밤에 자기 전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 즉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 골든타임에 바르면 피부 재생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해외 의학 저널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며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서도 저자극 고보습 조합으로 고령층 피부 회복에 유용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글리세린과 비타민 E는 대부분의 피부에 잘 맞으며 특히 건성 피부나 얇아진 노년층 피부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피부는 일정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주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 각질, 탄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발생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피부 속 히알루론산 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지방층도 얇아지면서 볼륨이 꺼지기 시작하죠. 이때 중요한 게 단순한 수분 공급이 아니라 피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글리세린과 비타민 E를 먼저 공급한 뒤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의 결과 탄력이 먼저 좋아져야 주름도 자연스럽게 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피부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천천히 차오르게 만들어줘야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단순하지만 피부 생리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조합을 통해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직접 만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셨고 주름과 피부 탄력 문제로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으셨던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68세 이미경 씨였습니다. 이분은 얼굴보다 목주름이 더 깊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화장으로 좀 가리는데 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셔츠 단추를 위까지 채우는 것도 한계예요. 하소연을 하시면서 손으로 목을 문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글리세린과 비타민 E 오일을 소량 섞어서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끈적거린다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직접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목주름이 덜 접혀요. 전엔 가로줄이 3개였는데 지금은 하나는 거의 안 보여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4세 박선옥 씨였습니다. 이분은 눈과 주름과 동시에 피부가 칙칙해지는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요즘엔 화장을 해도 얼굴이 환하지가 않아요.
눈가에 잔주름이 너무 많아서 파운데이션이 다 끼어요. 고민이 깊어 보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화장품도 잘 바르지 않던 분이셨기에 글리세린과 비타민이 오일을 섞은 앰플을 소량만 바르도록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 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딱 반 티스푼도 안 되는 양으로 덮듯이 사용하셨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제 얼굴 보고 뭐 바르냐고 물었어요. 화장품 바꿨냐고 묻더라고요. 실은 화장 안 한 건데 하며 살짝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70세 김윤정 씨입니다. 이분은 얼굴이 아니라 손등 검버섯과 팔꿈치 주름으로 오셨습니다. 얼굴은 꾸준히 관리하셨는데 손과 팔꿈치는 신경을 못 쓰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은 조합을 손등과 팔꿈치에도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단, 팔꿈치는 피부가 거칠고 두꺼우니 좀 더 넓게 펴 바르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3주 정도 지나 다시 내원하셨을 때 김윤정 씨는 손등을 보여주시며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괜찮아졌어요. 예전엔 검고 거칠었는데 지금은 밝아지고 부드러워졌어요. 팔꿈치도 만져보면 달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치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길 바라셨지만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 3분씩 시간을 투자하셨죠. 둘째, 바르는 순서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글리세린과 비타민 E를 먼저 흡수시키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랐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셨죠. 셋째,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20대 피부를 바라진 않으셨고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기에 작은 변화에도 큰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 구조와 회복 메커니즘에 맞춰 설계된 합리적인 보습 루틴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적용하면 누구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실천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재료도 제대로 고르고 순서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글리세린, 비타민 E 오일, 그리고 바세린. 이 세 가지는 모두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투명한 액체로 약국 유리병에 담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병에 몇천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의약예품 또는 외용용으로 표시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식품용도 있지만 피부에 쓰실 거라면 외용용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E 오일은 조금 주의해서 골라야 해요. 약국에는 따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인터넷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겉면에 토코페롤이라고 적혀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100% 순수 비타민 E 오일도 좋지만 너무 끈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용 혹은 화장품 원료용으로 표시된 제품 중 저자극성 제품을 고르시는 게 훨씬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세린은 익숙하시겠지만 아무 제품이나 고르지 마시고 향이 없는 무향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향료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퓨어, 오리지널 이런 이름이 붙은 기본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하루 중 언제 바르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저녁, 특히 잠자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는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성분을 넣어주면 그야말로 숙면하는 동안 젊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세안을 하고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세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 닦아주시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기 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글리세린과 비타민 E 오일을 손에 섞어 바르시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두 가지는 양 조절이 중요한데요. 처음엔 글리세린 한두 방울, 비타민 E 오일도 마찬가지로 한두 방울 정도만 손끝에 덜어서 손바닥에 살짝 섞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눈가, 팔자주름, 입가 등 주름이 깊은 부위에 조심스럽게 눌러주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에 톡톡 두드리듯이 마치 영양을 흡수시킨다는 마음으로요. 문지르듯 바르지 마시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해요. 이 상태로 몇 분 지나면 피부가 그걸 쏙쏙 흡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바세린을 덮어주는 거예요. 많은 양은 필요 없습니다. 깨알만큼만 손끝에 묻혀서 방금 영양 바른 부위에 살짝 덧발라 주세요. 덮는다는 느낌입니다. 겉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서 속에서 준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잠궈주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매일 하지 마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갑자기 글리세린이나 오일 성분에 자극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처음엔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시작하셨다가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 특히 평소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보다는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만 집중해서 관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베개에 얼굴을 대면 베개에 유분이 묻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바르고 10분 정도는 머리를 들고 계시거나 수건을 베개 위에 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잔여 성분을 깨끗이 씻어내 주세요. 밤 동안 흡수되고 남은 부분이 낮에 자외선이나 먼지와 만나면 피부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세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조합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각질 제거 제품이나 필링 제품은 잠시 쉬어주세요. 피부가 회복하는 중일 때 자극을 주면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벌써 내일부터 실천하실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핵심은 성분을 제대로 고르고 적당한 양을 부드럽게 바르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지속하느냐 마느냐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하고 나서 왜 변화가 없지?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피부는 굉장히 느리게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보다 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달라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는 성격처럼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번 자극을 받으면 오래 남고 한번 회복의 흐름을 타면 계속 좋아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번에 알려드린 글리세린, 비타민이, 바세린 조합도 바로 그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루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이틀 하고 중단해버리면 피부는 그때까지 흡수하던 영양도 있고 다시 원래의 건조하고 무너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피지 분비량도 절반 이하로 줄고 콜라겐 생성도 급격히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급이 끊기면 눈에 띄게 탄력이 빠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 몇 분, 단 3분의 시간을 고정해서 투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안 후 작은 습관 하나, 그게 바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챙겨야 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피부가 변화의 흐름을 기억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피부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반응할 시간, 회복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걸 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의학적으로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 조금 설명드려 볼까요? 먼저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의학적으로 습윤제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피부의 수분을 잡아당기고 붙잡고 유지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글리세린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습 성분 중 하나로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즉 토코페롤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세포가 산화로부터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포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비타민 E는 이 과정을 억제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재료로 의학 논문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피부과학회 논문에서 비타민 E 외용 사용은 주름 개선, 색소 완화, 피부 장벽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자극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보습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폐쇄성 연고라고 표현됩니다.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안쪽에서 주는 영양과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걸 흔히 밀봉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피부 재생 치료를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처 위에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거즈나 보호막을 덮는 이유도 같은 원리인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분을 끌어당기고 세포 손상을 막고 그 위를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삼중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피부과 진료 현장에서도 실제로 활용되는 원리에 기반한 매우 실용적인 관리법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얼마나 자주 주는지를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자극을 꾸준히 주면 피부는 그걸 기본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탄력이 유지되고 주름도 더 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단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병원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피부를 지키는 방법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부에 보톡스 효과를 주는 건 비싼 시술이나 고가 화장품이 아니라 정확한 성분과 순서를 지켜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글리세린과 비타민이 오일을 통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그 위를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이 간단한 관리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가능한 이 방법이 꾸준히만 실천된다면 한 달 뒤 거울 속 피부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관리에 반응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이면 10년은 젊어 보이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댓글로 지금부터 실천하실 계획이나 궁금하신 점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돌보겠다고 마음먹으신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돌본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